최근 방송에서 전설적인 두 배우 신성일과 최무룡이 깜짝 등장했습니다. AI 영상 기술로 신성일이 젊은 모습으로 생생하게 되살아나 모두가 깜짝 놀랐는데요. 한편 또 다른 대한민국 원조 꽃미남 배우 최무룡의 파란만장한 스캔들도 공개됐습니다. 배우 강효실과 백년가약을 맺었지만 당대 최고의 스타 김지미와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불륜 스캔들로 구속되는 파국을 맞았죠. 최무룡은 이혼한 뒤 김지미와 재혼했으나 이 관계 또한 이혼으로 끝났고 이후에도 여러 번의 결혼과 이혼을 반복했습니다. 특히 무려 네 번째 결혼 소식에 모두가 해피엔딩이길 바랐으나 또다시 이혼했다는 사실에 모두 안타까워했습니다. 이처럼 화중지화로 일컬어지며 남자 배우들의 마음을 흔들었던 전설적인 여배우가 있습니다. 바로 뛰어난 미모와 연기력으로 60년대와 70년대를 풍미했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미인 여배우 김지미입니다. 최근 세상을 떠난 고 강수연의 장례 고문으로 오랜만에 보인 그녀는 우리나라 영화의 중흥기였던 60년대에 가장 큰 인기를 끌면서 두드러진 활약을 펼쳤습니다. 미국의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8번의 결혼과 이혼을 하였다고 하지만 한국판 리즈 테일러인 김지미는 총 4번의 결혼과 이혼을 하였죠. 특히 김지미는 지금의 성형미인들과는 달리 얼굴 한 군데도 뜯어고치지 않은 완벽한 자연 미인으로 유명하답니다. 60년대에서 70년대 사이에 여성들에게 김지미를 닮았다고 하는 말은 최고의 찬사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녀는 미모면에서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을 만큼 독보적인 미인으로 평가를 받아왔으며 그야말로 김지미의 미모는 당시 한국 미인의 최고의 클래스였죠. 그러나 시대가 바뀌어감에도 금지된 사랑을 한 대가를 톡톡히 치렀던 그녀인데요. 모란이라 비유되는 그녀의 화려하면서도 굴곡졌던 그녀의 결혼 생활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940년 7월 15일 3남 6녀 중 넷째로 태어난 김지미는 청주사범학교 출신의 아버지가 교사를 그만두고 서울에서 큰 사업체를 운영하며 돈을 많이 벌어 매우 부유한 집이었다고 합니다. 서울 남산 근처 도심지의 2층짜리 호화로운 척상가옥에서 살았고 성악을 전공하는 첫째 딸을 위해 집에 그랜드 피아노가 있었으며 김지미가 초등학교 시절에 무려 미국산 뷰익 자가용을 타고 등교했을 만큼 엄청나게 유복한 집안이었다고 하는데요. 뷰익은 현재에도 존재하는 GM 산하의 자동차 브랜드로서 고급차 포지션입니다. 당시 1940년대에서 1950년대에는 자가용 자체가 최고 부유층의 상징이었고 심지어 미국에서도 고급차 브랜드였던 뷰익이었을 정도면 그야말로 서울에서도 손꼽히는 갑부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김지미의 큰오빠와 큰언니는 각각 서울대 물리대와 음대 출신의 엘리트였다고 전해집니다. 둘째 오빠는 경희대 운동선수였으며 레슬링 국가대표였죠. 당시 배우들은 대개 어려운 집안을 일으키고자 연예계에 입문한 경우가 많았으나 그녀는 예외였습니다. 한국 전쟁이 터지자 고향인 대전으로 피난을 갔고 대전에서 신탄진 초등학교와 대전여자중학교를 다닌 뒤 다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덕성여자고등학교 재학 시절 친척 언니가 운영하는 명동 백조다방이란 곳에 놀러 갔다가 김기영 감독의 눈에 들게 됩니다. 원래 김지미는 미국 유학을 가는 큰 오빠를 따라가려고 고등학교를 2년까지 다닌 뒤 휴학을 한 상태여서 제의를 거절했으나 감독의 끈질긴 제안으로 영화계에 데뷔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캐스팅했던 사람이자 당대에도 기인으로 유명했던 김기영 감독이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예쁠 수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지미는 원래 장래 희망이 외교관이었기 때문에 영어 공부를 열심히 했다고 전해집니다. 이때 쌓은 영어 실력을 살려서 1961년 미군의 한국 홍보 다큐멘터리에 출연하기도 했죠. 김지미는 젊은 시절부터 성격이 굉장히 강하고 기가 센 편으로 여장부 스타일이었다고 합니다. 임권택 감독 조승우 주연의 영화 하루 인생에 보면 건달들이 서로 여배우를 데려가겠다며 시비를 벌이자 여배우가 육두문자를 하면서 깡패들보다 더 난동 부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실제 모델이 김지미라고 합니다. 김지미의 첫 번째 남편은 영화 감독 홍성기였습니다. 당시 김지미는 신인 여배우였고 홍성기는 여러 작품으로 영화계의 주목을 받던 차세대 감독이었습니다. 1957년 황혼열차로 영화계에 데뷔한 김지미는 1958년
18살의 어린 나이에 16살 연상의 노총각인 영화감독 홍성기와 결혼합니다. 이후 딸, 아들을 낳고 잘 사나 했지만 3년 뒤 1962년에 헤어지게 됩니다. 홍성기 감독의 계속되는 영화 제작에 실패도 있었지만 감독의 외도도 있었습니다. 또한 파경의 직접적인 사유는 다음 남편인 최무룡과의 연애였습니다. 김지민은 결혼 후 홍콩에 합작 영화를 촬영하러 갔다가 최무룡과의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국제극장에 속한 당대 최고 영화사의 최무룡과 함께 전속 배우가 되며 두 사람은 많은 작품에서 호흡을 맞추며 친밀해졌습니다. 그녀는 당시를 떠올리며 일주일에 한두 번 집에 들어갈까 말까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 나이에 가정이나 남편이 중요하게 보였겠어요? 망아지처럼 이리저리 끌려다녀 보니 뭐가 문제인지도 모른 채 헤어지게 되더라고요. 라며 홍성기 감독과 헤어진 이유를 밝혔습니다. 당시 두 사람은 파경 소감을 각각 이렇게 남깁니다. 홍성기 감독은 하룻벌이를 하는 지게꾼의 신세가 부럽다. 김지민은 어차피 맞을 소나기다 라고 말이죠. 이들을 둘러싼 사건으로 당시 한국 사회는 떠들썩했습니다. 막 떠오르는 신인 여배우가 이혼하자마자 외도 사건에 연루되었기 때문인데요. 당시 최무룡 씨와 현장에 앉아 서로 자기 속상한 얘기 같은 거 털어놓게 되잖아요. 그러다 정이 들었는데 이게 빵하고 터져버리더라고요. 수습해야 하니까 안 살 수가 없게 된 거죠. 김지미가 이혼했던 9월에 최민수의 아버지인 최무룡의 부인 강효실은 막 출산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강효실은 아들 최민수를 놓자마자 열흘 만에 남편과 김지미의 외도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고, 이에 최무룡과 김지미는 외도죄로 구속됩니다. 아이를 낳자마자 남편의 외도라는 엄청난 사실을 직면하게 된 강효실에게 세상은 동정적이었고, 그만큼 김지미에 대한 비난은 컸습니다. 김지미는 최무룡과 함께 내통 혐의로 구속된 뒤 수갑을 찬 두 사람의 행복해하는 모습에 당시의 언론은 연일 화제였습니다. 지금 관점으로도 충분히 파격적이지만 당시 시각으로는 그야말로 대형 스캔들이었습니다. 결국 1963년 최무룡은 강효실과 이혼하는데 이때 위자료를 김지미가 지불했습니다. 당시 여성 혼자 그 정도의 재력을 갖고 있기가 힘든 시대였고, 통상적으로 이혼 위자료를 남성이 다 책임지던 시절임을 감안하면 김지미의 위력이 얼마나 컸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최무룡은 당시 돈이 없었고, 이에 김지미는 자신의 집을 팔아 위자료 230만 원, 채무변제 78만 원 등 약 300만 원을 강효실에게 주기로 합의하고 이후 석방됩니다. 당시 최무룡은 무려 100일 무렵에 갓난아들 최민수를 둔 상태였고, 김지미는 딸 하나를 두었었죠. 이혼 후 김지미가 잠깐 최민수를 맡아 기른 적도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몇 년간 함께 살았던 최민수는 성장한 후에도 어머니처럼 모셨다고 하는데요. 사실 최민수가 굉장한 대인인 셈입니다. 아버지와 김지미의 불륜관계로 인해 어머니와 아버지가 이혼했고, 이후 대부분을 친할머니의 손에서 자랐는데도 대외적으로 김지미에 대해 험담을 하거나 원망을 보인 적이 없는데요. 최민수 본인이 말하기를 정말 이상하게도 그런 원망이 생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실 이건 최민수가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혼한 후 친할머니 손에서 자라면서 어머니 강효실을 거의 못 보고 자라 어린 시절 형성된 애착 관계가 전무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 당시엔 이혼을 하면 지금과는 달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거의 아이 아버지 쪽으로 양육권이 주어지고 친할머니가 주양육자가 되며, 이혼을 한 여성은 아이와 연이 끊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최민수가 기억하는 어머니를 처음 본 순간이 고등학교 2학년 때라고 하니 어머니에 대한 모정이 깊게 생기기 힘든 것은 당연한 일이죠. 오히려 몇 년 동안 김지미가 최민수를 돌본 적이 있기 때문에 어머니가 이혼당하게 만든 장본인임에도 최민수 입장에선 마냥 미워하기 힘든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이후 최민수는 라디오스타에 출연해 김지미에 대해 언급했는데요. 지금도 김지미에게 어머니라고 한다며 두 분이 함께 사실 때 1년에 한 번은 인사드리러 갔어요. 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김구라가 사춘기 시절 친어머니로 생각하기에는 어렵지 않느냐고 묻자, 이에 최민수는 그런 것은 없었고 나 스스로도 그냥 아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였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20대의 여배우가 이 정도 사건에 연루되면 한국에서는 지금도 거의 은퇴하다시피 종적을 감추게 되는데, 김지미는 그 후에도 변함없이 건재를 과시합니다. 사람들이 참 희한한 것 같아요.
저를 욕하는 사람이 많았지만 또 한편에서는 내가 못한 거 실컷 해서 통쾌하다, 당당하게 잘했다는 얘기를 편지로 전화로 전해왔어요. 그렇게 두 사람은 재혼을 하고 딸 한 명과 아들 한 명을 낳았지만 아들은 돌이 지날 무렵 사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두 사람 또한 7년 뒤인 1969년 이혼에 이릅니다. 이때 최무룡은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사랑의 파탄이 가서가 아니라 지미를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진다. 즉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진다 라는 말이었죠. 두 사람의 이혼 사유에는 경제적인 문제가 적지 않게 작용합니다. 당시 최무룡은 영화배우를 넘어서 영화 감독과 제작에도 관심을 기울입니다. 그래서 감독 데뷔할 때도 김지미가 사재를 털어서 지원했고, 이후 15편의 영화 제작에도 그녀가 적극 지원했지만 거의 대부분 실패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후 밝혀진 사실에 따르면 이런 경제적인 문제 외에 좀 더 근원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영화를 제작한다고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김지미는 남편의 행방을 수소문해 아침 일찍 남편이 커피를 마시러 온다는 다방에 가 딸을 등에 업은 채 남편이 나타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밤새워 마작을 한 남편과 일행이 다방에 들어왔고, 김지미는 그 즉시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이러면 안 된다라며 남편의 뺨을 때렸습니다. 그랬더니 최무룡은 김지미의 건강을 챙기며 오히려 진정시킵니다. 하지만 묘하게도 김지미는 남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도, 영화 제작을 그만두기를 바라는 것도, 노름을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김지미는 전 사실 그 사람이 이 여편네야. 새벽에 어딜 찾아와? 라고 소리치며 제 턱이 부서지도록 때려주었으면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오히려 제 몸을 걱정하더라고요. 그때 느꼈어요. 아, 이 사람은 내가 평생을 맡길 남자가 아니구나라고 말이죠. 라고 속마음을 전했습니다. 이처럼 자신을 제압할 강인한 남자를 원했던 김지미는 결국 최무룡과 헤어지게 됩니다. 최무룡과 헤어질 때도 김지미가 위자료를 전부 부담했습니다. 당시 여성 혼자 그 정도의 재력을 갖고 있기가 힘든 시대였고, 통상적으로 위자료를 남성이 다 책임지던 시절임을 감안하면 김지미의 위력이 얼마나 컸는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후 김지미는 2003년 신동아 인터뷰에서 4번의 결혼과 이혼을 회고하며 나이 많은 남자, 어린 남자, 능력 있는 남자 다 살아봤는데 남자는 별거 아니다. 라. 남자는 다 어린애고 부족하고 불안한 존재다. 그렇지만 함께 자녀를 낳아 길렀던 최무룡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밝혔습니다. 1976년 36살의 김지미는 11살 연하의 나훈아와 만나게 됩니다. 당시엔 연상연하 커플이 드물었기 때문에 이번 역시 당시 한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듭니다. 다만 김지미는 나훈아와는 결혼 관계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원래는 사귀는 사이가 아니었고 같이 다니는 사이일 뿐이었으나 언론의 오해로 교제 중이라고 보도가 나고 이에 김지미는 오기가 생겨 정말로 교제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나훈아와 김지미는 남녀 관계이다 보니 육체적 문제가 좀 있었고 아니라고 할 수도 없다 보니 공개하게 됐다고 회상했습니다. 김지미는 나훈아와의 관계에 연하의 남자와의 긴 연애였다라고 합니다. 두 사람은 결혼하지 않고 76년부터 82년까지 동거를 했지만 오랜 동거에도 결혼하지 않습니다. 또한 김지미와 나훈아의 관계는 연인보다는 스승과 제자에 더 가까웠습니다. 나훈아의 재능을 높이 평가한 김지미가 예절과 서예 등 다방면에 걸쳐서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나훈아 역시 김지미는 나를 남자로 만들어준 사람이다 라고 훗날 회고합니다. 김지미는 주위에 간혹 나훈아와의 결혼이 후회된다는 뉘앙스의 말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원래 둘은 평범하게 식당을 경영하며 살고 싶었지만 나훈아가 다시 가수로 복귀하면서 둘의 사이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리게 되었다고 하죠. 이러한 나훈아의 모습에 배신감을 느껴 후회를 느끼게 된 것이라 일각에서는 추측했습니다. 또한 나훈아와 동거를 하며 딸이 마음의 상처를 받은 것도 후회하는 이유 중 하나라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나훈아는 김지미와 헤어지고 이듬해 다음 아내인 정수경과의 사이에 아이를 낳은 사실이 알려져 다시 한번 세간을 놀라게 합니다. 그리고 김지미는 공식적으로 만난 네 번째 남자이자 세 번째 남편 의사 이종구를 만나게 됩니다. 이들은 11년간 결혼 생활을 유지했지만 결국 파경에 이르는데 결혼 생활 역시 그리 행복한 편이 아니었습니다. 김지미는 애정은 둘째치고 편안한 상대가 옆에 있어야겠다는 생각으로 결혼을 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지고 볶으며 서로 사랑을 확인하는 게 그녀가 생각하는 건전한 가정이었지만 그녀는 항상 내 그러세요 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부부라면 싸움을 하고도 금세 이리 와봐 하면서 껴안기도 하고 자기가 잘못해놓고도 큰 소리 뻥뻥 치고 해야 하지만 그녀 자신은 격식을 차리다 보니 거리감만 생기고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녀는 이러한 결혼 생활에 피로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김지민은 왜 진작 파경을 하지 않았나? 왜 11년을 끌었나 하고 후회했어요. 지금은 너무나 자유롭고 편안해요. 라고 파경 후 솔직한 심경을 밝혔습니다. 신성일의 회고에 의하면 신성일은 김지미와도 친했고 이종구와도 친형제보다도 더 가까운 사이였다고 합니다. 당시 이종구가 김지미와 결혼하겠다고 하자 신성일은 형님, 네 번째 남편이 자랑스러운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라는 말을 하며 만류하였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이종구는 신성일의 말을 듣지 않고 김지미와 결혼하였고 이로 인해 신성일과 김지미의 사이도 멀어지고 말았다고 합니다. 김지미는 이러한 과정에서 자기 인생에 대한 깨달음을 느꼈다고 합니다. 김지미는 자신이 네 번의 결혼과 이혼한 것에 대해서 크게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오히려 자유로운 몸이 된 지금이 더 행복하고 마음이 편안한다고 하죠. 얼굴은 지극히 여성적이며 예쁜 그녀이지만 대장부같이 통이 크고 호탕한 그녀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한국의 엘리자베스 테일러라는 별명을 가진 김지미. 정작 본인은 엘리자베스 테일러는 엘리자베스 테일러고 나는 나다라며 별로 내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좋은 쪽으로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연기에 열정적이었으며 좋은 연기자 타이틀을 원했는데요. 한 시대를 대표할 만한 미모의 여배우라는 수식어에 약간 묻힌 감이 있지만 둘 다 연기력에 있어서 호평을 받는 편이죠. 김지민은 아직도 자기 관리에 철저하며 한 끼에 적게 먹으며 1일 5식을 먹고 있다고 합니다. 하루 종일 움직이느라 살도 안 찐다고 하는데요. 그래서인지 1986년 영화 티켓에서는 46세의 나이로 전라 노출신을 직접 해내며 젊은 배우 못지않은 몸매를 자랑했을 정도입니다. 김지민은 흐르는 세월도 어쩔 수 없는 듯 머리가 희끗희끗한 백발에도 얼굴에 펜주름이 가득하지만 아직도 그녀는 젊었을 때의 아름다운 미모를 여전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멋지게 살길 응원하겠습니다. 이렇게 현재 근황이 궁금해진 여배우는 또 있습니다. 바로 정윤인데요. 배우 장미희, 유지인과 더불어 1970년대 여배우, 트로이카 중 한 명으로 이름을 날렸던 배우 정윤희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미녀였습니다. 트로이카 중 가장 아름다운 외모로 당시 많은 남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그렇다 보니 관능적인 배역을 맡는 일이 많았습니다. 남성 팬들 사이에서는 유지인과 더불어 누가 더 미인인가라는 주제로 설전을 자주 벌이곤 했죠. 전성기 시절 상대 배우로 출연했던 남자 배우들의 인터뷰나 증언을 봐도 정윤이를 회고할 때 외모가 굉장히 예뻤다는 언급을 빼놓지 않습니다. 한얼로 카메라맨은 여배우는 어디 한 군데쯤은 흠이 있는데 정윤이는 아무데나 갖다 놓아도 화면에 완벽하게 나온다고 칭찬했다고 합니다. 언론에서 수혜를 정윤이와 비교하는 기사를 종종 올리고는 했는데요. 한때는 이런 식의 언론 집중 보도로 인해 수혜가 정윤이의 딸이라는 루머가 떠돌았습니다. 이 외에도 활동 당시에 별의 별 소문이 다 떠돌았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유명한 건 술집 여자설과 중졸설이었는데요. 고등학교를 안 마치고 술집을 전전하다 연예계로 데뷔했다는 설이었죠. 단군 이래 최고의 미녀라는 말도 들었던 정윤이는 화면 속에서 모습을 감춘 뒤 안타까운 근황을 알려왔습니다. 과연 그녀에게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정윤이의 삶은 어땠을까요? 1954년생으로 경상남도 통영군 통영읍에서 태어난 그녀는 유년기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단감동으로 이사를 가서 그곳에서 초중고 시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해화여고 시절 정윤이는 외모로 이름을 날렸다고 전해졌습니다. 다음은 정윤이와 유년기를 보낸 친구의 회고입니다. 때는 1970년대 초반 부산의 어느 빵집. 당시는 고교생들의 빵집 미팅이 유행하던 시절이었고 까까머리 남고생이었던 그 시절에 난 우리 학교 친구들과 함께 해화여고 여학생들과의 단체 미팅 자리에 나가게 되었다. 지금처럼 남녀관계가 편하고 자유로운 시절이 아니라서 수줍어하며 긴장감에 연신 우유만 들이키고 있는데 어느 순간 내 눈을 놀라게 만드는
상황이 펼쳐졌다. 자리에 먼저 나온 여학생들은 인물이 그다지 아니어서 친구들과 실망감의 눈빛을 주고받고 있는데 눈이 튀어나올 만한 여학생 하나가 등장한 거. 그녀가 빵집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나와 친구들은 전기에 감전된 듯 경악했다. 빵가게 주인과 다른 손님들 시선도 일제히 그 여학생에게로 쏠리며 놀라는 눈치였다. 그때 세상에 저렇게 예쁜 여자가 있다니 하면서 날 놀라게 만든 여학생이 바로 훗날 영화배우가 된 정윤이, 당시 해화여고 2학년에 재학 중인 여학생이었다. 당시 정윤이는 키는 작았지만 유난히 작은 얼굴과 약간 까무잡잡하고 탄력 넘치는 고운 피부를 지녔고 인형처럼 예쁜 얼굴에 유난히 큰 눈과 맑고 까만 눈동자, 그리고 속삭이는 듯 붉고 도톰한 앵두 같은 입술이 대단히 인상적이었다. 아름다운 여인의 눈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하늘에서 별이 내려와 앉는다는 외국 시인의 구절이 문득 떠오른 순간 얼굴도 얼굴이지만 각선미가 유난히 시선을 사로잡았다. 당시 여자들은 무다리가 많았는데 정윤이는 교복 치마 밑으로 곧게 뻗은 종아리를 지녔고 내가 살면서 지금 현재까지 정윤이의 각선미를 능가하는 여자 다리를 본 적이 없다. 지금도 수십 년 전 보았던 너무나도 예뻤던 단발머리 여고생 정윤이의 모습을 어제처럼 생생히 기억하며 그녀보다 아름다운 여자를 여태 이 땅에서 본 경험이 없을 만큼 너무나도 황홀한 아름다움이었다. 정윤이의 어릴 때 꿈은 피아니스트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교 졸업 후 친구와 같이 대학 응시를 했지만 친구는 S대 음대에 붙었고 정윤이는 떨어졌다고 전해집니다. 그 친구에게 경쟁심을 가진 정윤이는 그 친구의 1년 후배가 되기 싫어 미술로 전공을 바꾸었다고 합니다. 주로 명동 일대에서 활동하며 서울 말씨를 익혔다고 하는데 그곳에서 정윤이는 부산 미니스커트로 불리며 그 일대에서 외모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미술을 지망했던 정윤이였지만 당시 생활비가 부족했고 또 그녀의 외모가 전국구임을 알게 된 정윤이는 배우로 장래 희망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첫 번째로 오디션에 응시한 영화가 1974년 최고 흥행 영화로 유명한 별들의 고향. 그러나 배우 경험이 없던 정윤이였기에 여주인공 심사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별들의 고향은 정윤이 대신 안인숙이 여주인공 자리를 꿰차게 되었습니다. 이후 그녀는 1975년 영화 욕망으로 데뷔했습니다. 원래는 1974년의 바보들의 행진의 여주인공으로 캐스팅되어 데뷔할 예정이었지만 부모님의 반대로 영화 출연이 무산되었다고 합니다. 데뷔작인 욕망은 데뷔작이라고는 하지만 영화 크레딧에 정윤이의 이름도 빠져 있고 흥행조차 실패하며 또 하나의 무명 여배우로 남나 싶었으나 정윤이는 두 번째로 영화 출연 기회를 맞이합니다. 바로 김지미, 윤정희가 거쳐간 청춘극장의 주연으로 출연한 것이죠. 원래 신인 여배우 강경희가 맡기로 한 자리였으나 강경희가 박동명 사건에 연루되어 그 자리에 정윤이가 대신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비록 청춘극장은 거하게 실패해버렸지만 이전에 유명 여배우였던 김지미, 윤정희가 맡았던 배역을 맡았다는 점으로 인해 그녀의 지명도 상승에 어느 정도 기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동시기에 혜태제과의 전속 모델이었던 양정화도 박동명 사건에 휘말리며 계약이 파기당했는데 정윤이가 이 혜태제과의 모델 자리를 차지하며 그녀의 얼굴이 더욱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질 수 있었습니다. 박동명 사건으로 인해 얻은 반사 혜택은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청춘극장으로 대중들에게 주목을 받은 것뿐만이 아니라 당시 거대 방송사였던 동양방송과 전속 계약을 맺어 활약을 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한 것입니다. 이후 정윤이는 동양방송의 인기 프로그램인 쇼스쇼의 2대 MC를 맡아 인기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당시 더블 MC였는데 정윤이의 파트너는 동양방송 전속 가수였던 위키리였으며 그리고 마침내 1977년 장미희와 함께 주연을 맡은 드라마 청실홍실이 큰 인기를 얻으면서 정윤이는 스타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청실홍실에서 정윤이는 부잣집 여대생 역을 맡아서 여주인공 장미희와 삼각관계를 이루는데 드라마에 나온 정윤이의 세련된 외모가 주목받으면서 그 해의 가장 예쁜 연예인으로 선정되었죠.
정윤희는 당시 최고의 미녀들만 뽑힌다는 주리아 화장품의 광고 모델에 발탁되어 그녀의 무공의 미모를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이 당시 홍콩 최고의 액션 스타였던 성룡이 정윤희의 미모에 홀딱 반했고 그녀를 짝사랑했었다는 비밀스러운 고백을 해서 큰 화제가 되기도 했지요. 성룡이 70년대에 한국에 자주 와서 무술 액션 영화를 많이 찍었었는데 그 당시 성룡이 한국에 자주 와서 영화를 찍었던 이유는 성룡이 한국의 정윤희를 좋아했기 때문이라고 하며 그 덕에 한국에 대한 애정도 생겼다고 합니다. 실제로 70년대 후반의 성룡은 정윤희와 데이트를 여러 번 했다고 고백해 충격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1978년에는 당시 붐을 이루던 호스티스 소재 영화인 나는 77번 아가씨의 주연을 맡아 흥행 성공을 이끌어냈고 이때부터 여배우 트로이카의 1인으로 영화계에서도 자리를 잡았습니다. 같은 해 가수로 데뷔하여 앨범을 내기도 했는데요. 일본에서는 정윤희를 아시아 최고의 미인이라고 엄청난 찬사를 했을 정도로 정윤희의 미모는 국제적으로도 공인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 당시 일본의 한 언론은 일본의 여배우 100명을 다 합친다고 해도 정윤희 한 사람의 미모를 당해낼 수 없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무렵까지만 해도 연기력이 부족하다고 평가받았으며 그 때문에 말뚝이라는 굴욕적인 별명이 붙기도 했습니다. 당시 정윤희는 연기력으로 주목받던 장미희에게 라이벌 의식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1979년부터 유지인과 더불어 영화 실적에서 정점을 찍었습니다. 그녀는 죽음보다 깊은 잠, 도시의 사냥꾼, 사랑이 깊어질 때, 가을비 우산 속에, 우요일, 꽃순이를 아시나요에 출연했고 이 중에서 사랑이 깊어질 때랑 우요일을 제외하고 무려 1년 동안 4편의 영화를 성공시키는 저력을 보여줬습니다. 이러한 기록은 지금도 보기가 힘듭니다. 1980년대에 들어와 MBC로도 출연 범위를 넓히며 드라마에서도 계속 활동을 하는 한편 노출 빈도가 있는 호스티스 소재 영화들부터 사랑하는 사람아 같은 멜로물을 오가며 계속해서 인기 스타로 군림했습니다. 특히 1981년에 프리랜서 선언을 하며 동양방송을 이은 KBS에서 MBC로 정윤희가 드라마 출연 범위를 넓힌 일은 그때까지 공고히 유지되고 있던 방송사 전속 탤런트 제도가 붕괴되는 시초가 되었습니다. 1981년에는 정진우 감독의 뻐꾸기도 밤에 우는가에서 자신만의 매력을 영화에 가득 표현해내는 한편 여우주연상까지 타내며 연기력 면에서도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비슷하게 토속적인 주제를 다룬 앵무새 몸으로 울었다로 또다시 성공을 거두게 되었는데요. 정윤희는 한 번도 타내기 힘들다는 대종상 여우주연상을 80년과 81년 두 번씩이나 수상했을 정도로 미모 못지않게 연기력도 뛰어났습니다. 또한 정윤희는 백상예술대상의 여자 최우수 연기상도 두 번이나 수상했을 정도로 80년대에는 정윤희의 전성시대로 불릴 정도로 왕성한 연기 활동을 펼쳤습니다. 한데 영화 쪽에선 남자들의 정복욕을 자극하는 역할이라 해야 할지 미모 자체가 죄가 되어 주변 남자들에게 성적인 대상이 되어 휘둘리며 비극적인 삶을 살게 되는 역을 맡은 일이 많습니다. 1970년대 후반부터는 당시 영화계 분위기가 노출 장면이 빠지지 않던 분위기여서 출연한 영화에서 노출 장면을 보인 일도 자주 있었습니다. 정윤희의 이러한 미모 때문이었는지 활동 당시 다양한 소문에 휩싸였었습니다. 그중 제일 유명한 것은 술집 종사자설과 중졸설이었는데요. 고등학교를 안 마치고 술집을 전전하다 연예계로 데뷔했다는 설입니다. 정윤희가 술집 종업원 역을 많이 맡았기에 일어난 해프닝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윤희는 유지인에게 대중들에게 잊혀지고 싶다라고 하소연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지죠. 그런가 하면 정윤희는 신성일에게 따귀를 맞은 적도 있는데요. 사실 여기에는 사연이 있습니다. 신성일과 연기할 때 한 장면을 촬영하고 다른 장소로 이동하려던 참에 시간이 지체되자 정윤희는 시간이 늦었으니 다른 곳으로 가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 장면을 못 찍으면 영화사가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었고 분위기가 험악해졌습니다. 이에 제작부장이 정윤희에게 손찌검을 하려 했는데요. 그러자 신성일이 이를 무마하려고 본인이 나서서 따귀를 때린 것이었습니다. 제작부장을 막으면 될 것 같지만 당시 사회 분위기와 부조리로 점철된 위계 질서를 생각해보면 배우가 제작사에 거역했다간 사실상 매장이었습니다.